오늘은 이창환 부장님을 모시고 현재 주식시장의 주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증시가 약 2,800에서 한 2,9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만 더 오르면 증시 3,000이나 3,150도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전망하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좀 증시 전망과 하반기까지 좀 본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만으로는 3천이 쉽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시청 큰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와줘야 되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삼성 SDI 뭐 그 또 포스콜딩스 이런 이사전지에 속했던 그런 대형주들이 올라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지금 그 현대기아차 그런 종목들도 같이 이제 힘을 내줘야 되는 것이고 삼성전자이닉스만으로는 3천 가기는 버겁고 그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2,850선을 넘어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이제 대만 쪽의 그 뉴스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 퀄테스트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막판에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그 며칠이죠? 오늘이 그 7월 18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막판에 삼성전자 가지고선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아래 꼬리 달 끌어올렸고 지금 그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1차 대선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당선 가능성이 급증했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뭐 공화당 쪽에서는 뭐 승기를 잡았다 거의 자축을 하는 상태이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때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더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시장에서 이제 그 트럼프의 그 제2기를 거의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생겼고요. 그래서 섹터별로 이제 손익을 계산해서 손해 보는 섹터들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혜가 되는 섹터 쪽으로 이제 자금이 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대체로 그 민주당 우세 지역에 있는 기업들 주가가 대체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가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고 공화당 우세 지역에 있는 전통산업군의 종목들은 그래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표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나스닥은 2.77% 빠졌고 맞아,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이제 S&P 500이라든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1%, 나스닥 100이 2.94% 빠졌죠. 매그니피스트 7 종목들이 보면은 다 빠졌어요. 다 빠졌는데 엔비디아 6.64, 메타 5.68.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라 반도체 기업들이 빠졌고 테슬라 많이 올라갔다가 좀 빠졌고요. 애플,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다 같이 조정이 하루였고 그리고 다우존스 쪽에서는 대체로 이제 그동안 이제 좀 소외됐던 섹터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증시 그 지도 보면은 큰 것들 빨갛고 나머지는 초록색으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금리와 반도체를 손대기 시작했다는 이 뉴스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있었고요. 그 11월 대선 앞두고 나서 승리를 잡자마자 이제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게 금리 문제인데 파월한테 임기 옳은 일을 하게 되면 임기를 보장해야겠다 그러면서 11월 자기 대선 전에 금리를 인하는 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대통령 그 임명 권한은 없습니다. 그 있는 것처럼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임기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개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어쨌든 그 승기를 잡으니까 상당히 이제 자기가 그 대선 치르기 전에 김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시장이 지금 예상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쪽이 유리하니까 그걸 좀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선 전에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한테 불리할 것이죠. 그걸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랑 감세를 통해서 그렇게 통해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확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반도체 쪽에서는 그 대만이 미국의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의 거의 100%를 차지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중국이 이제 대만 침공 위협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동맹 관계가 아니라든가 그 보호를 위해서는 당위적으로 이제 비용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TSMC가 이제 예정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6월달까지의 그 매출 데이터가 가이던스보다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예정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 막판에 반등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면서 전일 이제 수요일장에서는 2.4% 빠졌지만은 오늘은 반등세가 좀 나타났고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그 엔비디아를 포함한 그 AI 이런 인공지능 관련 주주라든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를 이끌었는데 이제 뭐 여기 그 머니투데이 요 뉴스에서는 여기 뭐라 써있냐면 트럼프 2.0은 이기는 적어도 이제 이들의 이제 지난 공로를 전혀 인정 안 하는 셈이다라는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근데 요 뉴스죠. 뉴욕 증시 기술주 투매수 반도체 최악의 하루 나스닥 2.70% 마감인데 이게 아마 최근 들어서 거의 뭐 최대 낙폭일 거예요. 나스닥. 예, 이런 낙폭 처음인 거고 투매처럼 나왔고요.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그랬고 여기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두 번째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등에 대한 그 조치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약간 센트를 건드리는 이슈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게 이제 트럼프 집권 시에도 이제 그 반도체 동맹에 대해서 어떤 균열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좀 반영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잊고 있었는데 2018년도 때 이제 그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1월부터 미중 무역 분쟁 터지면서 반도체 종목도 작살 났거든요. 예, 그런 약간 데자뷰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나타난 것이고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빛반도체가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목표가 30만 원짜리 리포터 냈고요. 뭐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뭐 그런 지금 안 사면 후회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뭐 96배에 20% 할인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 30만 원 잡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가 예전에는 그 이제 AIO런 그 엔비디아 쪽에서 수혜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 20배 정도 PR 20배 정도 받던 기업인데 그래서 최근 목표가 상향하면서 50배도 받았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거의 80배 정도 지금 증권사에서 지금 책정을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부대장이 지금 아직은 살아남은 게 이제 이스페타시스거든요. 그것도 이제 PCB 종목들이 원래는 밸류에이션을 못 받아요. 옛날에 우리가 힘탱이 얘기할 때도 PCB는 이제 장비 기준은 아니죠. 이제 부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부품 소재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PCB 기업들이 업황이 좋을 때는 12배, 그리고 안 좋을 때는 4-5배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특히 MLB 같은 경우에는 밸류를 더 못 받았었는데 지금 MLB가 쇼테지가 지금 나다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 보면 50배까지 주더라고요. 그 3배에서 5배 갔던 기업이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 두 종목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그 전보다 월등 되게 높게 지금 목표가가 책정할 때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조정받을 때는 좀 가파를 수 있다는 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테크인 같은 경우에 조정이 좀 가파른 것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가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빠졌다 올라갔지는 거의 그 최근 한 달 동안 박스권이라고 봐야 돼요. 신고가 찍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옆으로 그냥 기는 정도로 느낌 보셔가지고 대체로 그래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의 그 합의 기울기랑 반도체 소부장 대표 종목의 합의 기울기가 유사하거든요. 같은 이렇게 동행을 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쪽의 종목들이 한미반도체랑 이스페타시스 정도 빼고 나머지들은 다 저점으로 빠졌어요. 그래요. 예, 다 고점 대비해서 낙폭가가 상당히 일어나고 걔네 둘만 버텼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6월 중순 이후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전후로 해서 6월 달에 이제 지수가 단기 고점이 나오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6월 10일에서 14일 요 정도 사이에서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종목들이 일제히 다 이렇게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고요. 그 말씀은 하반기로 갈수록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좋게는 보는데 좀 달리 보는 건 뭐냐면은 당장 이제 지수의 반등이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는 게 일단 9월 금리 인하가 앞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전 FOMC에서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들이 좀 나와 그런 것들이 확인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금리 9월 정도는 돼야죠. 금리 인하가 만약에 미뤄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제 금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라든가 이제 뭐 전기차 기업들은 금리 인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시장 유동성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야지 IT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기업들은 그게 이제 금리, 이제 모기 그 오토론이랑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기술주들한테는 금리 인하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거를 건드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나름의 이제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가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약간 뭐 핑계거리를 봐야 됩니다. 많이 이제 목에 찼기 때문에. 좀 그 차익이 나와야 나오고 조정을 받아야 또 이제 저점 잡고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기관들이 반도체 소비장 계속 팔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내가 저 아까도 보고 보니까 한미반도체 뭐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또 동진 세미캠 뭐 하나마이크론 등등에서 계속 기관 연기금 투신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 물량 넘기고 있어요. 반도체를 파는 거네요. 네, 그 기관들이 지금 한미반도체 목표가 30만 원짜리 냈는데도 불구하고 팔고 있어요. 팔고 지금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 금리 인하 전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이제 8월 중순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이 대체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대체로 좋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좋겠죠. 7월 25일에 그 하이닉스 컨코를 하니까 반도체 실적 분명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방보다 하방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상방이 좀 제한됐다고 보는 거지. 제가 이제 다른 그 방송에서는 엔비디아 쪽에 퀄 테스트 많이 쉽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뭐 오늘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EPS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빠질 일은 그렇게 없는 거고 또 이제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밸류에이션에 관한 지수라고 보면은 그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17개월 연속 상승세고 이게 꺾여야지 아마 반도체 종목들이 그 조정 폭이 이제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닌 이상 조정이 아주 깊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아까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한 4대장 정도 뭐 플러스 아니면 테크닉 정도 빼고는 지금 바닥을 뚫고 있어요. 되게 저쪽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다른 뭐 2차전 종목도 많이 빠졌는데 버금가게 그러니까 그 같이 빠진 이유가 금투세 이슈도 있다 보니까 사모펀드라든가 뭐 기타 법인 등등에서 코스닥 중소형주를 대거 팔았고요. 그리고 다시 코스피 중소형주까지 같이 팔다 보니까 그런 작은 종목들이 다 무너졌어요. 대체로 뭐 그런 게 많고 그리고 제가 아까 5월 달에는 그 중소 종목들을 좀 갈아타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6월 달 중순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 좀 지나가 보니까 시장의 조정기가 들어가면서 그런 종목들도 같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걸 갈아타기보다도 투트랙으로 가셔라.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를 지금 당장 함부로 팔 게 아닌 것 같다. 일단 좀 그 보유 쪽으로 이제 6월 중순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전에는 좀 갈아타신 분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에코프로빈, 포스코홀딩스 요 세 종목은 가급적으로 들고 있는 쪽으로 좀 어드바이스를 드렸고요. 근데 다만 아예 그쪽으로만 포트가 되신 분들은 좀 적당히 분산을 좀 의견 드렸습니다. 이제 반반씩. 그래서 이제 업사이드 높은 쪽에서 그 중소형 종목이랑 그리고 이제 뭐 2차전지 핵심 이제 있는 코어 종목을 같이 투트를 섞도록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선대 소장님 그 방송이나 이렇게 말씀 듣고선 이제 본인이 이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막 갈아타시는 분들 있거든요. 좀 그 종목들도 선별을 해서 비중을 실을 거 아닐 거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갈아타시는 분들 있어요. 그 6월 달에 그렇게 갈아타셨으면은 대체로 다 손해실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게 그거를 누구 탓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주식은 자기 책임 기본이고요. 그리고 어떤 걸 사셔든 간에 이게 전략이 섞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대체로 이제 대형주들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뭐 LG화 그룹주 이런 것들 대형주들 주로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그게 계속 주가 눌리고 하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그 전액 종목이라든가 이제 그 작은 종목들 반대로 가는 것들 많이 보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갈아타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2년 뭐 26년까지 이제 빅뱅 폭발을 기다리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사신 분들은 내가 이제 그 산업의 성장을 보고선 사셨으면은 그대로 가도
가면 되거든요. 네. 20년까지 이제 들고 가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당장 계속 쳐다보고 지금 오늘오나 내일오나 이걸 계속 보다 보면은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이제 좀 현재 구간에서 업사이드 큰 종목들을 좀 갈아타는 전략들을 이제 그 저도 그렇고 그 이제 그 이제 쪽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말씀을 좋게 말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어드바이스 드린 건데 거기서도 이제 어떤 종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선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갈아타는 게 아닙니다. 나눠야죠. 되게 쪼개서 분산해서.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종목을 갈아탈 거면은 A 종목이 내가 이게 만약에 뭐 50% 있어요. 이 종목 하나에. 그러면은 내가 B, C, D 종목을 갈아타려고 그래요. 한 세 종목을 갈아타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갈아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 팔아가지고 다 이렇게 갈아타면 안 돼요. 상황 보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좀 가면 내가 갈아탈 종목이 빠지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라는 거죠. 이거 왕창 팔고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저도 좀 적극적으로 갈아타게끔 했는데 그 자꾸 이제 그 힘들어도 하고 하니까 특히 이제 특정 종목이 좀 업사이드가 좀 좋아 보여서 이게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수익 나기가 어렵거든요. 네. 타이밍상 아까 6월 중순 이후로 종목들이 웬만해서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빠졌어요. 대형주들 근데 그 빠질 때 대형주들이 반등이 나왔어요. 대형주들이. 네. 여기서 바꾸시면 안 돼요. 또 그러면 이미 갈아탔으면 갈아탄 대로 가셔야 돼요. 좋게 보고선 갈아타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갈아탄 대로 가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그 정기적 해증 구간을 극복을 하고 이제 그 다시 이제 25년, 26년도에 북미 정제 시장의 급성장, 뭐 빅뱅 폭발을 많이 하죠. 그걸 보고 간다 그러고 저는 여기 이제 플러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대형 큰 두 개 사이클을 만나는 걸 보신 분들은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견딘다 그러면은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여윳돈이 있어서 네. 들어간다고 하면 대형주 위주로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 지금 구간에서 만약 제 고객한테는 저는 대형주보다도 신규 자금은 중소형주를 사게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빠져서. 네, 어차피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이게 대형주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몽창 팔고 이렇게는 안 해요. 저랑 어쨌든 이제 고객분들이 다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선재 소장님 회원들도 일부 계시고 또 박 작가님 팬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고객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래서 이제 대형주 그 8대 종목에 있는 대형주들도 상당히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에코프로 포스콜딩스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고객들이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랑 뭐 에코프로 BM 이 세 개를 주로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은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그 뭐 전액 관련 기업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리튬형 관련 종목들 좀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2차전 쪽은 그런 쪽으로 좀 주로 갖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쪽에서는 이제 약간 작은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매수를 좀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여윳돈으로 섹터로 구분을 했을 때는 2차 전지가 유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렇죠. 제가 계속 제가 2차 전지를 지난해부터 한 게 아니에요. 저도 2020년부터 시작을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2022년도만 쉰 겁니다. 그때 당시 2022년도 초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서 21년 말까지는 2차 전지 일단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리오프닝을 좀 하다가 괜찮다가 나중에는 이게 중국의 이게 코로나가 그 봉쇄가 좀 오래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2023년 1월 달에 포트 엎은 거예요. 오프닝에서 2차 전지로 다 간 거. 그때 양구제 뭐 에코프로 BM 뭐 등등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에코프로가 10만 원, 16만 원을 뚫고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사실은 그 밑에 8만 원 저점에서 이제 처음에 2차 전지를 갈아타실 이제 처음엔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점에 사서 정고점까지 가도 한 50%는 수익이 났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 오케이에서 이제 몇 번 이제 큰 계좌들 위주로 갈아탔는데 이게 에코프로가 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체크해 보니까 그때 당시 놓쳤던 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놓쳤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회사 그 비상장 회사 분석을 안 해가지고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만 생각하다가 리튬을 당시에 리튬에 대한 가치 그때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분할전 이제 40만 원
그 30만 넘어 40만 원에서 아 이거 아니다 붙어야 된다. 이거 잊혀진 양극재 다 붙어야 된다. 양극재 쪽으로 리튬 양극재 붙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에코프로 40만 원에 사라 그랬어요. 네. 사라 그랬고 그래서 그 전에 샀던 분들을 홀딩하고 40만 원대 사신 분들은 이게 82만 원을 한번 가거든요. 그때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60만 원대 조정 왔을 때 거기서 이제 다시 재매수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제가 2차 전지를 다시 하는 걸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4월 17일 한국경제TV에서 에코프로 추천한 거예요. 이제 나 2차 전지 하고 있다. 그러시군요. 네, 알리기 위해서. 기억납니다. 네, 다시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4월 17일, 18일 내가 들었던 거. 그게 이제 72만 원인가 갔다가 다시 50만 원대 갔다가 그게 이제 150만 원대 간 겁니다. 지금 그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2023년도 4월 달에 2차 전지를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할 때는 단순하게 얘가 단기 상승을 본 게 아니고요. 네. 진짜로 2025년, 2026까지 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과 하면 원래 이 증권사 이제 영업직이 그런 식의 매매는 안 하거든요. 네. 이거는 딱 굶어죽기 좋은 방식이에요. 이거는 매매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좀 판을 좀 크게 보고 한번 2차 전지 투자자들과 2025년 지금은 좀 더 26년까지 좀 보고 있지만은 그때 이제 북미 시장의 성장을 한번 제대로 같이 한번 누려보자 해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한 거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오든 간에 떨어진 간에 그걸 계속 같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거의 매일 새벽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아침 출근하기까지 자료 만들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다 방송 자료들 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도 5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8시에 일어나니까 그 전까지 자료 만들고 일어나면 이제 자료 멈추고 같이 이제 주말에도 놀고 그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넘게 동안 계속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 다니면서도 맨날 남아서 자료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항상 그래왔던 게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계속 하는 건데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더 파고들어서 자료를 만든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